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누구나 지나간 일을 후회할 때가,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움이 너무 후회로 크게 발전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지듯이 후회가 계속해서 쌓여가면 갈수록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후회는 그만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투자의 신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수요일 스페셜데이 투자의 신 1부 출발을 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해결책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9시 땡 종 치고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등으로 출석하신 하늘이님부터 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1등으로 참석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딱 9시 땡 하고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살려님께서 오늘도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든든하시죠? 전 신기수님 덕분에 늘 든든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살려님 덕분에 우리가 모두가 좀 배가 부르게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슈퍼챗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1시간 동안 또 다양한 이야기들,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에게 사랑을 가득가득 보내주시는 살려님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양파님 잘 오셨습니다.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자성발전님 고고고 외쳐주셨는데 출발하겠습니다. 비타민님도 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장부터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그제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일단 뭐 잭슨홀 경계감 속에서도 오늘 저가 매수 심리가 확인이 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오늘 뭐 환율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느낌이고, 물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제 달러 쪽이 어떻게 될지 이제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요 근래 환율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뭐 엄청난 매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는 좀 매도할 만한 어떤 저기도 많이 없나 봐요.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매도할 만한 명분도 없다. 예,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요인인 것 같고, 또 오늘도 오후에 이제 지수가 살짝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종목들이 빨간불 켜는 종목들이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뭔가 조금만 좋아지면 또 매수하려는 심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잭슨홀 미팅 이후로 뭐 한 차례 흔들리든 또는 뭐 안 흔들리든 뭐 반등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정말 다행히 이렇게 빨간불을 켜주면서 한숨 돌리는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잭슨홀 미팅 결과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또 시장에 대한 반응들, 또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진단 빠르게 출발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많이 올려주셔
들어주셔야 이 1시간이 또 알차게 또 풍성하게 채워지니까요.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세요. 유튜브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주 밝은 목소리로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받아드리면서 또 확실한 시그널까지, 확실한 해결책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파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유화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대한유화 매수가는 18만 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대한유화 오늘 그래도 반등이 살짝 나왔고요. 12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18만 원이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지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대한유화라는 종목이 진짜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해서 쭉 내려오기만 하는 종목이거든요. 40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내려왔다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 반등에 대한 신호가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손실도 꽤 큰 구간이신데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석유화학 쪽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매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대한유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봅니다. 크게 보면은 석유화학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증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산유국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뭐 캐가지고 파는 거는 이제 이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으니까 석유를 시추한 이후에 그걸 화학 제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자기네들도 그거를 팔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 제품으로 바꿀 때 제일 초반 원료가 되는 게 이제 NCC인데 그렇다면 NCC 시장은 상당히 경쟁이 또 이제 심화될 거예요. 대한유화가 사실 NCC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뭐 그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중기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 둔화 국면이잖아요.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텐데 경기가 둔화하면 이런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 소비가 줄게 되면은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화학업종한테 이제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유가 문제가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급히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NCC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건 원재료 가격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익이 안 남죠. 그러니까 대한유화도 지금 1분기 때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유가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빠지면 또 뭐냐면 제품 가격이 같이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중요한 건데 속도가 유가 변동이 막 심해져 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좀 녹록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도 적자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뭐 기대할 바가 없는데 단지 좀 많이 빠지긴 한 것 같다. 많이 빠져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15만 원 정도가 오게 되면은 여기서 좀 탈출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들고 단지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 같은 것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하반기 때 그러면서 만약에 11만 6천 요번에 나왔던 저점을 깨게 된다면은 이때는 미련 없이 그냥 탈출해 버리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선은 11만 6천 원. 목표가는 15만 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반등 시 매도 타이밍 꼭 잘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시 목표가 15만 원 체크를 해드렸고요. 손실 좀 줄여내시면서 빠져나오시고 손절 라인도 중요합니다. 11만 5천 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나비아님 반갑습니다. 이상일 님도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 체크하고 있고요.
잔양님 반갑습니다. 또 몬트리올의 아들님, 엄윤희님, 이게 뭐예요님, 상한가 밤비님 정말 많은 종목들 올려주고 계셔서 저희가 또 빠르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련님께서 뽀라맨코님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베 오늘도 못 듣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분명히 지난주였죠 이게. 지난주에 저한테 이거를 요청을 해주시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대신에 앞에 확실한 시그널 보내주셨으니까 이걸로 대신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전화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그널 보내, 찌릿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제 전화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시그널이 아직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덕분에 제가 노래도 불렀는데 시청자님 기다리면서 자, 종목 진단부터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네,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3만 5천 원에 10%. 2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지금 손실이 좀 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을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제가 매수한 금액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네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 네. 있을지 대응 전략 확인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그때 사실 때 네. 뭐 이제 CDMO 이거 이야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그때 오빠가 그 60만 원 간다고 사라 해가지고 그래서 산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CDMO 건도 있고 또 자체 개발 백신 얘기도 있으면서 그때 이제 뭐 35만 원 넘어갔던 적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코로나가 심각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코로나 수혜주들은 오히려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래서 떨어진 거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코로나 수혜주라고 됐던 종목들은 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그럼 주가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은요 코로나처럼 그렇게 심각한 그 어떤 건강 분야의 막 위기 같은 것들이 또 부각이 돼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또 오면 안 되겠고 또 현재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코로나 말고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저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장점이 좀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올라갈 만한 장점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기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단지 이 회사가 지금 코로나 관련 뭐 백신뿐만 아니라 일단 CDMO 쪽에 여러 가지 공장들을 지금 계속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CDMO 쪽으로 CDMO라는 건 이제 다른 그 제약회사들의 약을 대신 그 생산만 해주는 겁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 쪽으로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수익이 좀 늘 거는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지금 저 주가만큼 가려면은 엄청난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바닥권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반등이 나와서 15만 원 땅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또 15만 원을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5만 원 지난번에 7월 달에 갔을 때가 뭐 때문에 갔냐면은 뭐 이제 그 코로나 심각해지고 재확산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올라간 건데 지금 다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코로나 재확산되고 심각해진다고 했는데도 간 가격대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상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뭐 또 다른 뉴스가 나와주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은 15만 원 정도의 뭐 반등이 나오면은 좀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15만 원까지 갔다는 것은 뭔가가 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14만 원 정도 왔을 적에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으셔 보셔가지고 그 당시에 다른 모멘텀이 혹시 부각이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14만 원까지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갈 수 있을지는 그 당시에 또 이슈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반등 잠깐 기다려 보시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저희한테 문의 전화 주시면 그 상황에 맞는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이제 저의 시그널 노래를 듣고 많은 반응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자성발전님께서 사는 게 참 힘들어 보인다라는 글도 올려주셨고, 블루스톤김님 연예대상 당첨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토마토 연말 시상식 같은 거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 예능 부분은 분명히 1등을 차지하지 않을까 자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방송하면서 참 요즘 현타가 자주 온다라는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상한가 밤비님께서 이것이 갑분싸인가 라고 하셨는데,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러브수기님, 전문가님이 옆에서 박수라도 좀 쳐주세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의 이 노력을.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전문가님과도 함께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게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또 정말 중요한 정보들, 또 종목에 대한 해결책들까지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하늘이님께서 신기수 전문가님 피곤해 보이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피곤하실까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리액션과 또 많은 질문을 올려주실수록 저희가 더 힘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투자의 신에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다음 종목 상담은 노래로 불러달라라는 있지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라는 전문가님께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몬트리올의 아들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신송홀딩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0,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는데 전망 궁금하고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신송홀딩스 오늘 좀 많이 내려왔네요. 이번 주 흐름이 좋지는 않고요. 1,500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진짜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올해 초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한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아직 손실을 보고 계시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손절가가 가장 궁금하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가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볼까요? 예, 신송홀딩스는 올해 3월 달에 이제 상한가를 빵 내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우크라 전쟁 나면서부터죠. 예,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이제 뛰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실제 곡물 가격이 뛸 때까지 움직이다가 요즘에 보면 이제 곡물 가격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그 시카고 대두 선물이거든요. 빠졌죠? 네. 네,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빠진 상태고 소맥도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이 이제 반등은 나오겠지만
지금 반등 이상 나오기에는 녹록치 않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쪽의 곡물 수출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수출량이 회복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뭐 그동안에 굉장히 좀 곡물 가격에 대한 위기감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됐었는데, 물론 곡물가는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늘 선반영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정점 찍으면은 또 주식시장은 잊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곡물 가격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아주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이 종목은 곡물 가격이 안정화될수록 6,000원까지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단에서 이렇게 곡물이나 이런 쪽으로 요즘에 이제 사료주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곡물 가격이나 이런 쪽에 반등 이상 나오기 힘들 걸로 보기 때문에 신송홀딩스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그 손절가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저가가 얼마냐면은 9,61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9,600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제 생각엔 지금 12,000원에 또 뭐 그 60일선도 있고 또 매물대가 겹쳐 있네요. 그래서 12,000원 정도까지면은 많이 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요번에 11,600원에서 막혔는데 거기가 막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1,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시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곡물과 관련된 종목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손절가를 잘 지키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성홀딩스 가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손절가 9,6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반등에 대한 목표가도 11,500원 선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계속 열려 있거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에 대한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 나타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냥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그냥 한번 쓱 들렀다가 든든하게 돌아갈 수 있는 투자의 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토비가 앵커님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토비는 우리의 마스코트입니다. 채팅창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귀요미 토비와 함께 또 즐거운 대화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도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왕초보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엄윤희님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휴림로봇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3,324원에 비중은 4% 가지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휴림로봇 오늘 3,0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로봇주 전망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로봇주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제 핫하게 바라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로봇주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지금 이제 차별화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주들 중에서도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각광받는 쪽은 이제 산업용 로봇 쪽 진출한 회사들이 제일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로봇 개발하는 회사들, 또 헬스케어 쪽 개발하는 회사들, 교육용은 조금 이제 떨어지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소프트웨어도 하고 여러 군데 걸쳐놓은 부분이 있어서 뭐 로봇들 중에서 뭐 괜찮은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일단 실적상으로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올해까지도 3년째, 올해까지 지금 4년째 지금 적자를 계속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실적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이익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단지 이제 매출은 좀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매출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1분기 때 늘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팔리긴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네. 이제 로봇 회사들이 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익이 나기에는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뭔가 개발을 했으면 그것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할 때 보면은 이제 그 고장 났을 적에 그거를 고쳐주는데
뭐라 그러죠? 보수해주기 AS, 위해서, AS 네. 해주기 위해서 그 보증금을 미리 떼어놔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익에서 다 깎이는 거라서 그렇겠네요. 네. 이익이 나기가 힘든 구조인 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만 매출이 이제 성장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만 접어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익이 좀 나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로봇 산업 전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익이 나기는 힘들다. 단지 이제 매출만 이렇게 좀 늘어나는 구조가 있더라도 이 회사가 죽지는 않겠구나. 예, 고객사는 계속 확대된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되면 휴림 로봇도 제 생각에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1,000원에서 지금 거의 5,000원 단까지 갔으니까 5배 정도 지금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위에서부터 보면 많이 빠진 듯 싶지만 밑에서 올라갈 때부터 시작해 보면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1,000원 단에 생각하면 지금 3,000원이니까 3배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단도 많이 올라와 있다. 시장이 나빠지면은 이럴 경우에 이제 푹 빠질 수 있는데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가게 될 것 같고요. 가게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3,900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다시 뭐 신고가 내고 이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익이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9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이 2,665원이니까 2,650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일단 실적이 조금 더 따라와 줘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휴림 로봇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은 반등 시 매도입니다. 반등에 대한 목표가는 3,900원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650원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시장도 조금씩 불안하고 내 종목도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좀 기댈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내일장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종목 진단의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투자의신과 함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꽃방울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김명준님도 잘 오셨어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S인데요. CS 윈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47,000원에 네. 80%요. 47,000원에 80%. 요즘 네. 기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중도 든든하신데 또 수익도 잘 올라가고 있어서 참 좋은 장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언제 팔아야 할지 나는 그쵸. 앞으로 네. 10만 원까지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10만 원까지 갈 가망이 있는데 내가 10만 원 보고 들어갔거든요. 아, 좋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사이에 좀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목표가 체크하면서 전망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CS 윈드는 제가 이제 풍력주 중에서는 제일 실적상으로 안정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간에 7만 원을 못 넘고 계속 꼬꾸라지는 형태였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CS 윈드가 제일 먼저 진출했던 쪽은 유럽 쪽이에요. 그 유럽이 풍력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미국보다 선두 쪽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쪽 수주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미국이 좀 뭔가 좀 그 속도가 좀 늦어지면서 이쪽 풍력 쪽이 좀 그동안에 많이 못 움직였던 게 사실입니다. 태양광보다 뭐 상대적으로 조금 못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는 미국도 뭐 신재생 전반으로 지금 이제 뭔가를 좀 확장시키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미국이 투자가 좀 감소가 됩니다. 풍력 쪽에는. 근데 내년부터는 풍력, 태양광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CS 윈드는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지어놨고 미국 쪽에 공장도 인수를 하고 다른 회사를
이렇게 하면서 미국 쪽에 사업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거기서 매출이 확실하게 안 잡혀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살짝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었다 봐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비중이 지금 80%세요. 굉장히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계시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으셔가지고 굉장히 고무되어 계세요 지금. 1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실제로 10만 원까지 저도 갈 거라고는 보지만 거기까지 가는 와중에 주식이라는 게 제일 힘든 게 들고 있는 게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들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80%를 갖고 거기까지 견디신다는 게 제 생각에 너무너무 힘든 고행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가다가 정말 주가 되돌림이 또 엄청나게 어디까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뭐 상승 추세가 아닌 장세,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장세에서는 그렇게 가만히 들고 있는다고 이게 뭐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일 7만 원 단 비스무리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매물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 생각에는 수익 실현을 하면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40% 정도. 절반은 내일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의 절반은 7만 9천 원에 또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20% 남거든요. 그 20%는 수익이 이제 났으니까 기왕에 20%는 한번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10만 원까지 저는 내년까지 되면 10만 원 간다고 봐요. 내년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수익이 났을 적에 지금은 좀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차근차근히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10만 원까지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절반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7만 9천 원에 나머지 20%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 20% 가지고 10만 원까지 쭉 달려가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수익 보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목표하신 가격대까지 계속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CS윈드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에 또 수익도 빵빵하게 챙겨가시면서 이렇게 또 전화 주셨는데, 저희도 같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미국의 7월 내구재 수주 발표가 됐네요. 전월 대비해서 0% 상승입니다. 예상치였던 0.6%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지난 6월에는 우리가 1.9% 상승이었죠. 7월에는 보합으로 나왔고, 그런데 또 근원 내구재 수준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반응이 나올지 잠시 후 또 개장하는 미국 시장도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준호님 지금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또 뚜루뚜루님도 살짝 지각하신 것 같은데 9시부터 일찍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여백의 아름다우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세종 메디칼 가지고 계시고요. 5,100원에 50% 담으셨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세종 메디칼 오늘 2%대 하락했고요. 4,7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종목이 굉장히 큰 급등을 했다가 7월 한 달 동안 바로 다시 한번 꺾이면서 지금 내려왔는데요. 시청자님께서는 비중이 그래도 50%로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의 손실이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세종 메디칼은 이제 의료기기 업체인데 네. 주로 이제 복강경 수술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일단 실적이 뭐 적자예요. 2020년부터 지금 적자인데 의료기기 업체하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를 약을 만드는 업체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의료기기 업체는 수익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업체는 꿈을 먹고 투자를 하죠. 왜냐하면 거기다 한번 약 하나 만들어서 엄청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약을 하나 만들어서 약이 뭐 성공만 한다면은 정말 대박이 실제로 맞아요. 나는 거고. 네. 근데 의료기기 업체는 그렇지는 않아요. 의료기기 업체는 소소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만든 의료기구가 수술도구 같으면 수술도구가 팔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의료기구 쪽에서 특히 복강경 수술 기구 같은 이런 종류의 의료기구는 진입장벽이 아주 높은 뭐 하이 레벨의 기술을 난이도를 가진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수익이 지금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일단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그리고 주가 차트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막 점상도 가고 그래요. 2021년도 7월 달에 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은 그냥 테마주고 세력주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런 종목에 50%를 지금 들어간 거. 또 지금 지난번에 이제 7월 달에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까나리오 바이오엠이라는 회사에 피인수됐습니다. 세종 메디칼이. 네. 그러니까 피인수 소식이 있으면서 팔린다고 하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별적인 단발적인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을 지금 주가 빠진다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움직일지. 이건 완전히 정말 약장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어떻게 움직이겠다라고 뭐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인수권도 모멘텀이 다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무슨 뉴스가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지금 손실이 뭐 지금 손실이 10% 이내세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뭐 50%나 들어갔기 때문에 반방이시라서 상당히 좀 아프긴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안 잡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서는 탈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세종메디칼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잘 없는 좀 이렇게 기댈 곳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때문에 세종메디칼 지금 그렇게 손실이 아주 큰 구간은 아닌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저희가 빠르게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현대백화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님께서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현대백화점 이제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전망 궁금하고요.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가격 62,400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내려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대백화점 리오프닝과 관련된 모멘텀, 뭐 유통주로서의 모멘텀, 또 앞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은 나오기는 하는데 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좀 헷갈리는 해석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현대백화점이 이제 유통주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소비가 그러면 앞으로 살아날 것인가 네. 아니면 소비가 좀 위축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올해보다도 내년도 경기가 더 걱정이 돼요.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금리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부동산 쪽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의견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고점 찍고 하락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닐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만약이라도 금리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이 좋을 리는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 이자 갚기도 바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돈 쓸 여력도 이제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앞으로 소비 부분의 위축이 좀 올 걸로 보는 게 일단 좀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이제 피크아웃 우려는 너무 과하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종목을 고를 때 정말 최소한의 리스크도 없는 종목을 골라도요. 시장이 빠지면은 같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골라야지만 그래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 더 먼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경기와 관련된 그런 어떤 종목을 고르는 선택은 저는 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와 별로 관계없이 움직이고, 또 뭐 이제 뭐 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별로 관계없이 움직이는 또는 성장성이 아주 뭐 담보가 된 2차 전지처럼 그냥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차 시장 계속 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이런 쪽들은
어쨌든 시장 반등이 뭐 빠진다 할지라도 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 들고 있다가 조금 올라가는 저가 부분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등은 나올 듯 싶은데 들고 있다가 반등 좀 나온 듯 싶더니 시장 또 빠진다 그러면 또 갑자기 또 득달같이 빠져버리고 또 목표가 막 한 서너 고가 남겨두고 또 갑자기 빠져버리고 팔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력도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백화점이나 유통 쪽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매력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추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에 대한 영향까지 그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는 종목 현대백화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함께 조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바로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현재 지금 TV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TV 잠깐 꺼주시고 전화로 저랑 대화 나눠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TV로 보면 이게 살짝 딜레이가 있거든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종목 진단 바로 시작할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LG화학을 네. 올라가는 걸, 가는 말을 탄다고 그래갖고, 네. 67만원에 20% 샀어요. 아, 올라갈 때 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70만원을 옛날처럼 갈란가 해서, 네. 그냥 조금 어떻게, 수익을 나면 70만원 목표로 했는데,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게요. 70만 원 눈앞에 두고 지금 꺾였는데 예. 어떤 점을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을 체크해 드리면 될까요? 제 생각은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손해보고 팔기는 좀 아깝고, 조금 물 타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한번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LG화학 과연 다시 한번 또 반등의 강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또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시장에서 100% 이제 인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어낸 이후로는 이제 그 위치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도 2차전지 관련주로 시장에서 보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언제쯤 2차전지 관련주에서 탈락이 되면서 그냥 화학주로 이렇게 들어갈지 이거를 지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화학주로 본다고 해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첨단 소재 쪽이 좋기 때문에 뭐 매력도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화학주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PER이 17배인데 화학주가 17배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 가격도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단지 이제 그럼 2차 전지주다 이러면 17배면은 뭐 17배면 뭐 보통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요, LG화학이. 그래서 요번에 70만 원 단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 지금 매수를 하셨잖아요. 일단 매수 포인트는 일단 잘못되셨습니다. 이렇게 공짜가 많이 70만, 80만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는 보통 매물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요. 반등은 나올 걸로 보이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면은 저는 LG화학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을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좀 녹록치 않은 게 뭐냐면은 그쪽도 지금 보유해서 물량들 나와야 될 거고요. 네. 또 아마 예전에 상장 전에 그 대규모 자금 투자했던 사람들이 블록딜 물량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블록딜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계속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LG 에너지 솔루션 잠깐 좀 차트를 보면은요. 네. 차트를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등 폭보다 그냥 가만히 그냥 딱 보면은 LG 화학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를 할지 LG 화학을 투자를 할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는 아무래도 그런 오버행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에 셀업체를 선택을 하려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삼성 SDI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 좀 애매해요, 이쪽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LG 화학은 그 중에서도 화학이냐, 2차 전지냐, 이런 데 대한 애매함도 있고,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뭐 얼마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 정도 지금 뭐 이제서 뭐 10%도 안 빠졌는데 매수가에서 물타기까지 하시기에는 지금은 물타기는 뭐 한 10% 이상은 빠져야 좀 해주는 거니까 좀 그렇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 LG화학은 요번 장에서 70만 원을 넘어갈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본전까지 부분에서 일단 좀 매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을 투자를 하시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소재 쪽에 아직까지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력 있는 종목들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권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LG화학 반등은 나올 거다라는 전망 체크해 드리면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어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물 좀 살까 한번 물어보라. 물타기는 지금은 비추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타기 비중 더 싣지 마시고 조금 더 반등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은 빠져나오는 전략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잔양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아난티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7,950원입니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요. 아난티 오늘 3% 가까이 올라왔네요. 6,9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7,900원이면 조금 높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난티 어떻게 보세요? 아난티는 참 희한한 게 실적이 좋거든요. 골프장이 너무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골프 업체들 중에서 이제 가령 이제 골프존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골프존도 지금 보면은 잘 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적들이 다들 좋아요. 지금 골프들 굉장히 많이 치러도 가고 있고, 원정 골프까지 지금 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이쪽 골프 이제 업체 쪽인데. 아난티도 지금 실적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지금 4배, 5배 수준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뭐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있다가 뭐 코로나가 재확산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대북주로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족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서는 한 번은 뭔가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꼭 한 번은 반영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3분기나 4분기 때예요. 그 실적 구간이에요. 아무리 그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은 1년을 정사하는 4분기 때는 실적을 한 번은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가주도 끌어올리기를 할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끌어올릴 때들이 꼭 한두 번은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릴 수는 있어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 4배 정도라면은, PER 4배 정도, 5배 정도라면은 지금 뭐 한 적어도 9,500원 정도까지는 이게 이제 뭐 40% 정도 올라가 봤자 지금 PER 8배, 9배 수준이거든요. 한 9,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실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9,000원까지 기다려볼 만 하고요. 그리고 9,500원 정도, 9,300원 정도까지 기다려볼 만 하고, 나는 시간 투자하기는 너무 지겹다. 딴 종목들은 다 잘 가는데 왜 얘만 안 가냐.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 7,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를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9,000, 한 3,4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 실적이 부각되는 때를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 그래서 9,000원, 9,500원 선까지 보유 가능하다라는 전망 체크를 해드렸고, 짧게는 7,500원에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왔고요. 지금부터는 미니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일단 잭슨홀 미팅 때, 일단 뭐 주제, 오늘은 이제 뭐 9월은 좀 천천히 보자, 이제 9월은 이런 천천히 보자.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달 FOMC 때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그게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등이 나왔다가 또 죽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시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이 우려를 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까지 했던 말보다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저는. 그 사람은 그냥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냥 쭉 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은 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동안 높이 갈 거다. 금리는 인상을 해야 된다. 근데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는 뭐 인플레이션 보면서 하겠다. 맨날 이거 하던 소리를 네. 할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일 맞는 정답일 것 같잖아요. 예, 제일 무난한 얘기일 것 같고. 그 정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발언 내용보다도 그거를 과연 시장이 매파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이냐. 매파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내년에도 그럼 금리 인상 계속 하겠네. 이런 것들로 받아들인다면은 매파적인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내년도에 금리 인하까지도 지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뭐냐면은, 뭐, 금리 인상 속도를 뭐 계속해가지고 빅스텝으로 간다든가, 뭐 계속해가지고 뭐 자연 스텝으로 간다든가,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 또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이 어떤 말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네. 파월 이야기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좀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해서 4,100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잭슨홀 미팅을 끝나고 이제 발언을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처럼 조금 반등이 나오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이 조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덥석 또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한번 흔들리든 아니면 바로 반등이 나오든 저는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추석 때까지, 추석 바로 전까지 우리 시장은 반등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또 CPI 발표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반등 나오면 저는 한 2,500선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CPI 발표를 또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CPI가 9월 달에 발표될 C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반등이 나올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도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빠질 때 바로 빠지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빠지잖아요. 정점은 나왔다고 봐요. 근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PI 쪽도 확인을 해야 돼서 탄력 있게 막 시장이 막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CPI가 가령 이제 또 떨어졌다 할지라도 네. 그럼 또 막 날아갈 거냐? 그럼 또 이제 금리 봐야 돼, 또 그러면. CPI는 떨어진 것 같은데 연준이 과연 금리를 이번에 0.75를 할까, 0.5를 할까? 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지뢰밭처럼 있기 때문에 상방이 좀 막힐 걸로 봅니다. 그래서 9월은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트레이딩 형태로 뭐 수단배가 돌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제 9월 FOMC 때 금리 결정이 딱 된 이후에 네. 0.75가 됐든 0.5가 됐든 금리 결정이 난 이후에는 다시 11월 미국 중간 선거 때까지는 시장이 다시 또 올라갈 걸로 봐요. 그때 되면은 한 번 정도 더 고점을 또 돌파를 해낼 수 있을 걸로 보니까 9월 쉬었다 갈 걸로, 하지만 10월, 11월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9월은 차분하게 좀 천천히 쉬어가면서 신중한 접근과 또 냉철한 판단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의 신 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시장들 잘 버텨낼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꽉 채워서 정보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